좋아요, 구독. 이어서 원픽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대표님 섹터를 알아볼까 하는데 원전 쪽인데 원전 쪽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 네네.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. 이것 말고는 또 다른 모멘텀 없을까요? 우선은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아마 다음 주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 여부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. 만약에 이 여하에 따라서 업황의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. 왜냐면은 지금 정책적으로는 뭐 이 친원전 정책을 좀 펼쳤지만 추가적인 해외양 수주가 좀 전무했습니다. 그리고 국내 어떤 이 신한울 3호기, 4호기가 다시금 좀 재가동하면서 일부 매출이 좀 발생되는 흐름들이 있지만 아직도 신규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착공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. 그래서 뭐 이 근본에 뭐 11차 전력수급 기본 회의의 실무안들이 공개가 됐고 여기서는 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앞으로 건설할 수 있다. 근데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들은 아니고 지금 여야 간의 합치를 통해서 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반기 요번에 본격화된 이 해외양 수주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좀 된 셈이고요.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. 근데 아마 어떤 나라가 조금 더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출까 또는 뭐 여기에 관련된 시공 금액들도 이제 시장의 화두가 좀 될 텐데 아마 지금 전망들은 한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시공 능력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단가가 프랑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우려되는 측면들은 저가 수주에 관련된 우려감들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원전 산업에는 굉장히 큰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주가 좀 많이 이번 주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수주전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회성 하락이라기보다는 한 2번 정도 이상의 뭐 하한가가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어떤 파급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전 섹터를 관심 있게는 보지만 많은 비중을 실어가는 것들은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많은 비중을 좀 담기에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오늘 가져온 토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어제 22,350원 신고가 경신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보합권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. 어찌됐든 다음 주에 관련된 수주 기대감들에 관련된 수급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조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지난 1분기의 경우에는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좀 부합은 했지만 아직 확연한 실적 확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 2분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 제작 건수가 늘어났고 최근에 어떤 기준에서는 6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량들이 좀 증가됐던 측면들이 2분기에 일부 실적 반영을 하고요.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다시금 일부 실적 반영을 좀 통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점진적 실적 우상향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뭐 국내 신규 원전 도입이라든가 해외양 뭐 체코를 좀 제외하더라도 이후에 뭐 루마니아부터 해가지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한 원전 도입 이슈들도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체코 수주가 가장 큰 포인트로 좀 작용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비중보단 적은 비중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한 21,600원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. 목표가 25,500원 그리고 손절가 19,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볼게요. 화장품 쪽입니다. 화장품주들 사실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지금 약간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실적도 사실 긍정적 예상이 되는 만큼 2분기 실적 이후로도 긍정적인 전망해봐도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올해 좀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실리콘투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잠정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미국인데 미국은 여전히 좀 좋은 수출치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은 좀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어요.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조정이 있었기에 저는 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인그루드랩은 그 안에서 미국의 선케어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선케어 시장은 이제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
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햇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선크림을 국가에서도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선케어는 자외선 차단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일반 의약품으로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미 응그루드랩은 OTC에 대한 제품 생산을 했고요. OTC 관련된, 그러니까 이 OTC가 일반 의약품이거든요. OTC 관련된 다수의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100건 이상의 선케어 제품 관련돼서 파일링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한 건이 이제 출시돼서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건당 지금 1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분들이 선크림을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미국 분들은 생각 외로 진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침투적인 부분에서 한번 확장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름을 맞이해서 선케어 제품을 하고 있는 잉그루드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좀 비싼 프레스티지 관련된 라인의 공장도 같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 쪽은 지금 해외에서 너무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가동률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에 연결이 될 거고 기대해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좀 강하게 제일 이렇게 좀 실리콘토 후발주로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21선 돌파 흐름이 오늘 좀 확실하게 나와줬어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저는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잉그루드랩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은 고가권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비중에 대해서는 꼭 잘 너무 크게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약간의 이제 한번 튀어줬었죠. 이날 6월 19일에 26,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려다가 못했는데 전 이번에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6,000원까지는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26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선은 그래도 중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